예, 다음으로 이제 외로움의 현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반인들에게 물었던 거죠.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0명 중에 6명, 거의 60%는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때 여러분들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가끔씩 뭐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대답해 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표가 재미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 나이가 많을수록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20대가 30대, 40대, 50대보다 외롭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퍼센트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왜 그냥 값이라고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20대는 67.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고 30대는 54%, 그러니까 64%,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30대만 나와 있네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40대는 57%, 50대는 48% 정도입니다. 이상하죠? 20대가 왜 더 외로울까요? 이런 지금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 중에서 여성이 더 외롭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여성들이 더 네트워크가 많은데 이 전체적인 연령을 놓고 봤을 때는 여성들이 더 외롭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미혼과 그 다음에 기혼 중에서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색에 가까운 것이 그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거의 항상과 자주의 비율이 20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0대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 조사가 이제 모든 것을 물론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의 외로움이 크다. 약간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외로움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20대가 관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 30대서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 일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외로움을 이제 지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그럼 외로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 신체, 정신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그 임팩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일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죠. 누구하고도 내가 관계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만둘 거야. 이런 이 비율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런 비율을 조사했다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이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1년에 1.62 빌리언 프랑이 든다라고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의 문제라든가 혈관장애, 비만,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뭐 더 먹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아까 지적하셨던 고독사의 문제도 이거하고 연결돼서 때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 행복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덜 신뢰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인 가치에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 관계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어떤 지자체에 갔더니 좀 잘 사는 지자체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으로 계시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어떤 복지사가 방문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휴대전화에 빠져서 계속 이제 그것을 검색한다거나 하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 자신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외로움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음주나 약물남용의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많은 분야의 연구들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있고요. 얼마 전 아니면 몇 년 전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요. 요즘 사회에서는 사실은 1988 세대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 공동의 가치라든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어떤 집합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정서적인 교감이 이뤄야 되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 대해서 차별하고 어떤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면 서로의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실제로 생활의 공동체라든가 어떤 지원체 같은 것들이 포함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을 대신해서 지역사회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사실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고 고독감을 완화시키며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의식을 좀 갖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결속력과 연대감입니다. 호의적인 관계죠. 내가 무엇을 주면 또 무엇인가 받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가 유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또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참고로 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좋은 곳이고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층에서 소음을 내면 당장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블록에서 사는 것을 서로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자본의 형성입니다. 사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네트워크가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것이며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제로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세대는 청년 세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청년 세대는 노인 세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이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를 더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농촌노인의 어떤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하러 갔더니요. 농촌노인들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다 알게 된다. 비밀이 없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특히 이제 여성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남성 노인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보완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떤 정도의 정도를 지켜가면서 서로 이제 관계라든가 연대감을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것들은 이제 잘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이 조사 결과입니다. 82.3% 가장 높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동체성을 스스로 이제 형성해가고 연대감을 조성해가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06년과 2016년에 조사했던 자료에 보면 이제 삶의 질의 영역에서 이제 가족이라든가 공동체 분야가 2006년에 100이었다면 2016년에는 97.8%로 오히려 더 약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공동체가 가장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조사 결과인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자료는 청년들의 외로움이 컸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노년 세대로 갈수록 외로움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회적 고립 역시 노인 세대로 갈수록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또 재밌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도 노인도 아닌 중년 세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아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의 어떤 지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립에서 실제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가는 그런 관계에서 공동체가 분명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표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 표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별로, 성별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자료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다이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세대들이 만나서 세대 통합적인 어떤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NS가 과연 고령자의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떤 논문 결과에서는 SNS는 결국 고령자의 어떤 외로움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그렇기도 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외로움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립을 막고 이제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되 여기서 고독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고독이 외로움으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될 것이고 서로가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또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